자, 그러면 헬라어 동사 기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 동사에는 6개의 기본형이 있다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미래 능동태, 부정과거 능동태, 현재 완료 능동태, 현재 완료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태, 이렇게 6개의 기본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아이로라는 동사를 보세요. 이 아이로라는 동사를 보면은 아이로라는 현재 능동, 아로라는 미래 능동, 예라라는 부정과거 능동, 예르까라는 현재 완료 능동, 예르마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 에르테인이라는 부정과거 수동, 이렇게 6개의 기본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헬라어 동사를 공부할 때는 늘 6개의 기본형을 함께 공부해야 했었죠. 그렇죠? 함께 암기해야 했었죠. 자, 왜 헬라어 동사를 공부할 때는 6가지 기본형을 함께 암기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동사 기본형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먼저 동사 기본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영어의 경우 동사 기본형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죠. 그렇죠. arise라는 동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arise라는 동사를 보면요. arise라는 현재, 그 다음에 arose라는 과거, arisin이라는 과거분사, 이렇게 3가지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영어 동사를 암기할 때 특히 규칙적인 경우가 아니라 불규칙하게 변화하는 경우 여러분은 3가지 동사 기본형을 무조건 암기해야 했어요. 왜요? 현재형만 가지고는 과거형이나 과거분사형을 추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동사 기본형 3가지만 알고 있으면 이 3가지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형들을 마찬가지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arise라는 현재형에 will을 붙여보세요. 그러면 will arise가 돼서 미래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 이 arise라는 현재형에 비동사 플러스 ing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be arising이 돼서 일어나고 있다. 즉 현재 진행형이 되죠. 그렇죠? 헬라어 동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헬라어 동사도 6가지 기본형만 알고 있으면 이 6가지 기본형을 통해서 다양한 활용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런데 헬라어 동사도 영어와 비슷하게 이 6가지 기본형이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불규칙한 경우도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처음 헬라어를 공부하는 분들은 그것까지 공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헬라어 동사 기본형 6가지를 철저하게 암기해야 되고요. 규칙적인 경우는 어떻게 그것이 변화되는지 그 규칙성을 몸에 익혀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앞으로 동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6가지 기본형을 철저하게 암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공부할 내용, 미래 능동태 중간태 직설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래 시제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자, 미래 시제의 기본 개념은 어떤 사건을 한 덩어리로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현재 시제 그리고 미완료 시제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는데 현재 시제와 미완료 시제의 기본 개념은 뭐였어요? 계속 또는 진행이었죠. 그렇죠? 물론 시간상 현재는 현재를 나타내고 미완료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그러나 시간을 제거하고 양상만 볼 때는 어땠어요? 진행을 나타냈죠. 그렇죠? 자, 그런데 미래는요. 미래 시제는요. 양상을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어떤 사건을 한 덩어리로 단순하게 묘사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뭐 현재 시제에서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에서도 이 기본 개념에서 다양한 쓰임새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2가지 정도,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쓰임새 이 2가지를 여러분이 익혀놓을 필요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미래에 일어날 동작이나 상태를 단순하게 묘사하는 것. 자, 미래 시제는 대체로 이런 용법으로 사용이 돼요. 자, 활용 빈도가 높다고 옆에 첨언을 해놨죠. 자, 그 다음 쓰임새는요.
미래에 계속될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문맥에 의해 결정이 돼요. 그리고 활용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기본적인 쓰임새 두 가지의 예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1번 보세요. 호펠릭스 아페그리테 까이론데 메달라본 메타칼레 소마이세. 펠릭스가 대답했다. 자, 아페그리테는 아직 여러분 배우지 않았어요. 부정과거 시제예요. 자, 펠릭스. 우리말 성경은 벨릭스라고 번역을 해놨죠. 자, 벨릭스가 대답했다. 시간을 잡아? 예, 뭐 시간을 잡아. 기회를 봐. 그 다음에 메타칼레소마이가 나왔어요. 미래형이죠, 그쵸? 메타칼레오의 미래형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죠, 그쵸? 자, 기회를 잡아 시간을 내어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자,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내가 부를 것이다 라는 이 동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어떤 사건을 단순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어떤 양상을 드러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뭐뭐 한다든가. 자, 미래 시제는 대체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En tutto Cairo alla kai caresoma이. 자, 이것으로 en tutto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카이로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음, 알라까이 카레소마이를 보세요. 자, 알라까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 아래 보세요. 이 알라까이는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우모논, 알파, 알라까이, 베타 구문의 일종이에요. 자, 우모논 알파, 알라까이 베타는요, 알파뿐만 아니라 베타도 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요, not only but also 구문이에요. not only alpha, but also beta 인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알파뿐만 아니라 베타도 라는 의미죠. 그렇죠? 근데 이 위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요, 우모논은 없어요. 그러나 우모논이 생략되어 있다고 간주하고 알라까이를 여러분이 번역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예요.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기뻐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문맥상 카레소마이는요, 미래 진행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문맥에 의해서 미래 시제는요, 미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양상을 나타내지는 않고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을 단순하게 묘사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미래형 만들기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현재형, 미완료형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했어요. 현재형은 뭐 쉽죠, 그렇죠? 현재형 줄기에 임칭 어미를 붙이면 되는 것이죠. 리오맨. 자, 미완료형은요, 이 현재형 줄기 앞에 접두모음 에를 붙이거나 아니면 현재형 줄기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그 모음을 길게 늘려주거나 그런 식으로 미완료형을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래형은 어떻게 만들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래 보시는 것처럼 첫째, 동사줄기에 미래시제 전미서 시그마. 자, 이 시그마가 미래시제 전미서예요. 당연히 시그마가 붙으면 미래형이 되는 것이겠죠. 자, 미래시제 전미서 시그마를 붙이거나 또는 아예 현재형 줄기와는 다른 동사줄기를 차용해서 미래시제를 만들거나 또는 동사줄기에 붙은 미래시제 전미서 시그마 또는 에스. 자, 에스도 간혹 미래시제 전미서로 사용돼요. 자, 이 미래시제 전미서가 탈락해서 만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1번 한번 보세요.
자, 동사줄기. 위라는 동사줄기에 어때요? 시그마라는 미래 시제 접미소가 붙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인칭 어미를 붙여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사줄기에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를 붙이면 미래형 줄기가 되고, 자, 여기에 연결문과 인칭 어미를 붙이면 미래형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이 두 번째는요, 2번과 1번이 혼합된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사줄기를 차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사줄기에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를 첨가한 경우예요. 자, 보세요. 에루코마이. 여러분, 에루코마이가 뭐예요? 가다라는 뜻이죠. 그쵸? 디포노트 동사, 이태 동사. 자, 여기서는 에루코메타를 제가 일부러 인용을 했어요. 우리는 간다. 자, 에루코메타의 미래형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엘레우 형태예요. 근데 이 엘레우라는 동사 줄기는요, 이 에루코라는 동사 줄기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죠? 전혀 다른 동사 줄기를 차용을 한 거예요. 전혀 다른 동사 줄기를 차용하고, 자, 이 여기에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를 첨가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엘레우트라는 전혀 다른 동사 줄기인데요. 엘레우트라는 동사 줄기에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를 첨가해서 미래형 줄기를 만들고요. 여기에 연결문과 인칭 어미를 첨가해서 미래형을 만든 경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왜 엘레우트스가 엘레우스가 되었을까? 자, 이 트는요, 시그마 앞에서 시그마와 마찰을 겪어서 탈락하게 돼요. 그래서 엘레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엘레우 소메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어때요? 자, STO와 파고 마이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ST와 파고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없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다른 동사 줄기를 차용해서 미래형을 만들었는데, 자, 이 경우는요, 미래 시제 접미소가 아예 붙지를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구분을 해요? 전혀 다른 동사 줄기를 보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STO는 현재형이고요. 파고마이는요, 미래 시제예요. 자, 시그마가 붙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여러분 헬라어 동사에는 6가지 기본형이 있다고 했는데 6가지 기본형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 아무 어려움 없이 이것이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만 봐서는 이것이 뭐 현재 시제인지 뭐 이것이 미래 시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다음은 자, 미래형을 만들 때는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가 붙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그마가 붙을 때 동사줄기 발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어떤 경우 어떤 식으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사줄기가 모음 아에오로 끝나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시그마 앞에서 이 아에오는 어떻게 변화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아에오는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 앞에서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일단 일반적인 것을 익힐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아가빠라는 줄기를 먼저 보세요. 아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미세오를 보세요. 이 경우는 에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죠. 다음 파네로를 보세요. 이 경우는 오라는 모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동사줄기가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고 있는데, 자, 뭐 현재 시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미래 시제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래 시제에서는 다 이렇게 미래 시제 접미소 시그마가 붙기 때문에 그 앞에 오는 모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동사 현재형 줄기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미완료형을 만들 때 동사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기억나요? 아나 에로 시작하는 동사는 모두가 다 긴 에로 늘어났고요. 나머지는 다 자신의 음가를 유지하면서 모음이 길어진다는 거 기억나죠? 그쵸?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나 에는요, 모두 에로 길어지고요. 오는 마찬가지로 같은 음가 오로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빠오의 미래형은요, 아가삐소가 되고요. 미세오의 미래형은요, 미세소가 되고요. 바네로오의 미래형은요, 바네로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그쵸? 자, 다음은요, 부계열, 극계열, 드계열. 그러니까 동사줄기가 부계열, 극계열, 드계열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부계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계열에는 뭐가 있어요? 프가 있죠, 그쵸? 자, 이 프가 미래 시제 전미에서 시그마와 결합될 때 이 프는 어떻게 되느냐? 이 프는 모두 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무성은 뿌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들을 살펴볼게요. 디아뜨리보 보세요. 이 디아뜨리보는요, 디아뜨리브라는 음가로 지금 동사줄기가 끝나고 있고요. 뺨뽀는요, 으로 끝나고 있고요. 그라포는요, 프로 끝나고 있어요. 다 부계열이죠, 그쵸? 자, 여기에 미래 시제 전미에서 시그마가 다 첨가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경우는요, 디아뜨리브소가 돼야 돼요. 이 경우는요, 뺨뿌소가 돼야 되겠고요. 이 경우는요, 그라프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푸스가 아니라요, 이 부드 뿌로 변화되고 푸도 뿌로 변화돼서요, 다 뿌스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디아뜨립소가 되겠죠, 그렇죠? 디아뜨립소. 이 경우는요, 뺨소가 되겠고요. 이 경우는요, 그랍소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 무성은 뿌는요, 모음 다음에 올 때 받침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디아뜨립이 되는 거죠. 디아뜨립소. 만약에 디아뜨리보에서요, 이 부가 뿌로 변하지 않는다면요, 디아뜨리부소가 돼야 돼요. 디아뜨리부소. 디아뜨리부소.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불편하죠, 그렇죠? 그라포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라포, 이 프가 변화되지 않는다면요, 이 시그마가 올 때도요, 그라프소가 돼야 돼요. 그라프소, 그라프소. 발음하기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브나 프가 다 무성은 뿌로 변화돼서 이렇게 앞몸의 받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디아뜨립소, 그랍소 이렇게요. 뺨소. 이 뺨소에서도 이 뿌는 거의 들리지 않죠, 그렇죠? 뺨소. 예, 물론 이 경우는요, 자음, 위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자음, 뿌가 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뿌가 무성음이기 때문에 예, 발음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뺨소가 되니까 뺨소, 그렇죠? 자, 다음은 동사줄기가 극계열로 끝나는 경우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극계열에는 뭐가 있었어요? 크가 있었죠, 그렇죠? 자, 이 크가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점에서 시그마와 결합하면 어떻게 된다? 부계열과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다 무성음 끄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아고, 디오고, 아르코를 한번 보세요. 아고는요, 그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죠. 디오고는요, 마찬가지로 끄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고, 아르코는 마찬가지로 크라는 자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다 그 계열이에요. 자, 이 옆에 시그마가 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 시제점에서 시그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그소, 디옥소, 아르크소가 되겠죠. 그렇죠? 아르크소.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소, 크소 발음하기 불편해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그래서 그나 크 역시 마찬가지로 다 끄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요, 어떻게 돼요? 끄로가 변화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이 되는 거죠. 자, 까빠는 뭐예요? 무음이기 때문에 앞모음의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악이 되고 당연히 다음은 악소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악소, 그렇죠? 악소. 아르코는요, 아르크소가 되겠죠, 그렇죠? 아르크소. 디옥고는요, 당연히 디옥소가 되겠고요.
자, 보세요. 아고는 악소가 되고요. 디옥고는 디옥소가 되고요. 아르코는 아르소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은 드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드계열. 자, 드계열에는 드뜨트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드뜨트가 시그마와 결합할 때 이 드뜨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드뜨트는 뭐예요? 치음이죠. 그렇죠? 치음. 드뜨트 해보세요. 그렇죠? 드뜨트. 그러면 시그마는요. 치차름이라고 그래요. 치차름. 여러분 스 해보세요. 스. 물론 시그마가 이와 맞닿지는 않지만 이 주변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소리가 나게 돼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치차름이라고 그래요. 치차름. 예. 그러니까 치음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음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음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시그마와 치음이 결합하게 되면요. 치음과 치음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스럽게 돼요. 음음 마찰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드뜨트, 치음인 드뜨트가 모두가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음가를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이 아래 세우도마이, 빕도, 베이토. 자, 드뜨트로 끝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옆에 미래시의 점에서 시그마가 더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시그마의 음가와 부딪혀서 그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드뜨트가 다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경우는 세우소마이가 되고요. 이 경우는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뭘 살펴봐야 되느냐? 자, 이 경우의 원래 줄기는요. 이 뿌뜨예요. 뿌뜨. 또는 이 뿌뜨가 빼뜨 형태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미래 시제에서는요, 이 접두문비는 탈락하고요. 원줄기 이 빼띠에 시그마가 붙는 형태예요. 시그마. 근데 이 시그마 앞에서 이 뜨가 견디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탈락해서 빼스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요, 미래 시제 전미소로요. 시그마가 오는 게 아니고요. 새가 오게 돼요. 새. 이 독특하죠, 그렇죠? 여기서는 미래 시제 전미소로 새가 온다. 그래서 이 에와 오가 결합해서 우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수마이가 되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자, 이 경우는 여러분 뭐 그런 줄 알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베이토도 마찬가지예요. 베이토 다음에 미래시점에서 시그마가 오게 되면요. 이 트가 시그마와 마찰을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돼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베이소가 된다는 거예요. 베이소. 자, 그럼 보세요. 세우도마이는요. 세우소마이가 되고요. 삐또는요. 베수마이가 되고요. 베이토는요. 베이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현재형 줄기와 미래형 줄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현재형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현재형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물론 원줄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시제 전미소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다 했죠. 그렇죠? 이 네 가지, 물론 이 네 가지 외에도 현재 시제 전미소는 더 있어요.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그러니까 참, 이었다, 그 다음에 뉘, 따오, 그 다음에 스끄. 여러분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 원줄기가 이렇게 쭉 있죠. 그렇죠? 이 원줄기를 그대로 사용해서 현재형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 원줄기에 이렇게 현재 시제 전미소를 첨가해서 현재형 줄기를 만드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 보세요. 발이라는 원줄기에 현재 시제 전미소의 자음의 음가를 가진 이 이오따, 이 음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유의 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료가 돼요. 그렇죠? 원래는 발료가 되는데 여러분 발료 발음해 보세요. 발음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발료. 그래서 이 이오따가 람브다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발료가 발로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람다는요, 원래는 이 형태였던 거죠. 아욱산호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현재 시제 전미소 뉘가 첨가돼서 아욱산호가 된 거고요. 밥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밥이라는 원줄기에 현재 시제 전미소 따오가 첨가돼서 밥도가 된 거고요.
뭐 RS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래라는 원줄기에 현재 시점 정미소 스크가 첨가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동사들을 가지고 미래형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미래형을 만들 때는 당연히 현재 시제 전미소는 다 탈락하겠죠. 그렇죠? 현재 시제 전미소를 그대로 놔두고 이 옆에 미래 시제 전미소를 붙이진 않겠죠. 그럼 막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욱산 다음에 시그마를 그대로 붙여보세요. 아욱산소? 아욱산소? 그럼 이게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여기 현재 시제 전미수도 있고 미래 시제 전미수도 있고, 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모든 사람이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미래형을 만들 때는요, 이렇게 뭐 현재 시제 전미수는 다 탈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원줄기에 다 시그마를 붙여서 위소, 아욱세소, 밥소, 아래소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왜 발로가 됐을까? 자, 이 경우는요, 발이라는 원줄기예요. 에이스라는 미래시제 전미소가 붙은 경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요, 이 시그마가 모음 사이에서요 탈락을 해요. 그래서 에오 형태가 돼버려요. 발레오. 그리고 이 발레오가 축약돼서 발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발로의 미래형은 발로가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 공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었다가 이게 왜 대문자로 들어갔죠? 원래는 소문자여야 되는데. 자, 원줄기 플러스 이 이었다. 자, 이었다의 경우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잠이었다는 뭐예요? 현재 시제 전미소죠. 그렇죠? 자, 이 현재 시제 전미소가 델타와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감마와 만나는 경우, 그 다음 영국의 감마 아니면 까빠 아니면 키와 만나는 경우, 자, 현재형에서 그리고 미래형에서 어떤 식으로 발음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는 걸 여러분과 함께 추적해 볼게요. 자, 먼저 원줄기가 델타로 끝나고 이 델타 다음에 현재 시제 전미소, 자, 이었다가 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밥디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밥디조의 동사 원형, 그러니까 원줄기는요, 밥디드예요. 밥디드. 자, 그러니까 델타 플러스 현재 시점에서 이었다가 결합한 형태죠. 자, 현재형을 보세요. 현재형을 보시면 밥디드 플러스 이었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듀오가 되겠죠. 그렇죠? 듀오. 밥디듀오가 돼요. 밥디듀오. 여러분 밥디듀오, 밥디듀오 발음해 보세요. 발음하기 어려워요. 이 밥디듀오가요, 좀 더 발음하기 쉬운 쪽으로 변화가 되는데요. 어떻게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조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밥디조. 그래서 원래는 밥디듀오였던 것이 밥디조가 되었다. 자, 그러면 이 밥디조가 미래 시제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미래 시제에서는 당연히 원래 형태로 되돌아가서 요 이오따가 탈락하고요. 이오따 대신 시그마를 붙이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밥디드소가 돼요. 밥디드소. 그런데 여러분 이미 설명했듯이 시그마는 지차림이고 델타는 치음이라고 했어요. 같은 치음 계열끼리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치음 하나는 음가를 상실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가요, 음가를 상실해서 밥디소가 되는 거예요. 밥디소. 자, 원래는 다 밥디드에서 이렇게 현재형도 만들어지고 미래형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은 밥디조가 되는 것이고 미래형은 밥디소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동사 줄기가 감마로 끝나는 경우예요. 그리고 현재 시제 전미소 참 이었다가 오는 경우,
자, 끄라조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끄라조는요, 원줄기가 끄라그예요. 끄라그. 간마로 끝나요. 자, 그럼 현재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끄라그 다음에 당연히 현재 시제 전미소 잠 이었다 오겠죠. 그러면 이 형태가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되겠어요? 끄라교가 되겠죠. 그죠? 끄라교. 근데 끄라교 역시 발음하기 쉽지 않아요. 끄라교, 끄라교. 그래서 이 끄라교가요, 마찬가지로 끄라조로 발음이 변화가 되게 돼요. 미래형은 어떨까요? 미래형은 당연히 이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이오따를 탈락시키고요. 이 이오따 대신 시그마를 첨가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끄라그소 형태가 돼요. 끄라그소. 근데 여러분, 이 그는요, 예, 시그마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계열은 다 무성음 끄로 변화된다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끄로 변화되면 이 끄는 당연히 앞에 모음의 받침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끄락소가 되겠죠. 그렇죠? 끄락소. 그래서 끄락소가 미량이 되는 거예요. 자, 다 원줄기는 다 끄라그 형태예요. 이 끄라그 형태에서 현재 시제는 끄라조가 되는 것이고 미래 시제는요 끄락소가 된다는 거예요. 미래형은. 자, 이 경우 보세요. 현재형은 다 지읒 형태지만 미래형은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밥디수고 다른 하나는 끄락소니까 약간 다르죠. 그렇죠? 자, 다음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전미소 자미오따 앞에 영국의 어쨌든 영국의 음이 오는 경우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깨리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깨리소의 원형은요 깨리끈인데요. 자, 이게 깨리끈지 깨리근지 깨리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학자들도 이것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깨리 끌어놓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변화가 돼요. 자, 조금 전에 그로 끝나는 경우, 그 경우는 어땠어요? 끄라조의 경우는 이 경우 즈로 변화됐어요. 근데 이 경우는요, 좀 다르게 변화돼요. 자, 보세요. 깨리끄에 자음이 오다가 오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깨리교가 되죠. 그렇죠? 게리교, 게리교. 자, 마찬가지로 게리교는요, 발음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게리교가요, 게리소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게리소가 마찬가지로 미래의 시제가 될 때는 어때요?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 전미석 자음 이었다는 탈락하고요. 까빠 다음에 미래 시제 전미석 시그마를 첨가해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게릭소가 되는 거예요. 게릭소. 예. 자, 똑같이 게릭그 형태인데 하나는 현재형은 게릭소고요. 미래형은 게릭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동사 원줄기가 이렇게 와우로 끝나는 경우예요. 우로 끝나는 경우. 자, 이 우로 끝나는 경우는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거예요. 자, 끌라이오라는 동사를 예로 보겠는데 이 끌라이오의 원형은요. 끌라우예요. 끌라우. 우. 자, 이 우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우리말로 따지면 순경은 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경은 우. 이 순경은 우는 자음 부와 모음 우의 중간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현재형을 한번 보세요. 이 현재형은요, 마찬가지로 끌라우에 현재 시제 전미서 잠 이었다가 붙어서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번 발음해 보세요. 끌라뷰, 끌라뷰가 되겠죠. 끌라뷰. 이 끌라뷰는요, 발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발음하기 편한 형태로 바뀌어요. 자, 끌라뷰, 끌라뷰가 끌라비오로 바뀌는 거예요. 끌라비오. 자, 이 자음 이었다가요 모음 이로 바뀌어요. 모음 이 글라비오. 그러니까 끌라뷰보다 글라비오가 조금 발음하기 편해요. 글라비오. 그런데 여전히 아주 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끌라비오. 여전히 순경은 우. 이 우를 발음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글라비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 역시 탈락해서 글라이오가 됐다는 거예요. 자, 글라비오, 글라비오, 글라이오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글라뷰, 글라뷰, 글라이오. 그렇죠? 글라이오. 그래서 울다의 현재형, 최종적인 형태는 글라이오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래형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자, 미래형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줄기 글라브에 미래 시제 전미서 시그마가 첨가돼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 자음 요단은 탈락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글라우소가 돼요. 글라우소, 글라우소, 글라우소. 발음하기 정말 어려워요. 글라우소. 자, 그런데 이 우는요, 자음 부와 몸 우의 중간 형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우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자음 부로 가게 될까요? 아니면 몸 우로 오게 될까요? 자, 이 우 다음에 자음 시그마가 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세요. 자, 자음 앞에 또 자음이 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음 앞에 몸이 온다면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는요, 자음 부로 가지 않고 몸 우로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라우가 되는 것이죠. 발음하기 훨씬 자연스러워요. 라우소가 되잖아요. 라우소. 자, 라우소. 라우소에서 라우소. 여러분 이해되죠? 그쵸? 예. 그래서 이 경우는요, 현지형은 끌라이오고 미래형은 끌라우소인데, 자, 이렇게만 보면은 이질적인 형태 같이 보여요. 이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끌라우에서 출발해서 하나는 끌라이오가 됐고 하나는 끌라우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쭉 읽어볼게요. 끌라뷰, 끌라뷰, 끌라이오, 끌라우소, 끌라우소. 자, 어렵지 않죠?